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상속세 과세 체계가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상속세가 줄어드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소리는요,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누진과세를 하겠죠. 거기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재산에 대해서 각자 계산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경감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상속세가 경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경우 알아볼까요? 요즘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 두겠습니다.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요. 상속재산이 50억 원일 때는 배우자 공제 30억 원 빼주고요. 일가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빼주니까 과세표준은 13억 원 나왔습니다. 세율은 40%고 상속세는 3억 6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요. 그 배우자하고 자녀별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따로따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과세표준 7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자녀는 5억 2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배우자는 7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은 30%고 산출세액은 1억 7천4백만 원, 그 다음에 자녀는 5억 2천에 대해서 9천6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했을 때 합계액은 2억 7천만 원 나오게 됩니다. 전에 비해서 어떨까요? 9천만 원 정도만 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경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 효과는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재산이 50억 원인데 상속인이 3명인 경우도 있겠죠.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산세 방식은요. 상속재산 50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는 7분의 3을 하겠죠. 그래서 21억 4,286만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토탈 과세표준은 그래서 21억 5,714만 원이 나옵니다. 세율은 40%고요. 산출세액은 7억 286만 원이 나오는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면요. 배우자는 과세표준 9억 2,449만 원,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각각 6억 1,633만 원씩 받게 되는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0% 구간에 걸리죠. 그래서 그 상속세는 2억 1,735만 원, 자녀들은 각각 1억 2,49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합계를 내보면 4억 6,714만 원이 나와서 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네요. 2억 3,571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의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재산이 70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이 상속인입니다. 유산세 방식은요, 상속재산 70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 일갈 금융재산 공제 토탈 37억 원 하니까 과세표준은 33억 원 나왔습니다. 세율은 50%고 산출세액은 11억 9천만 원이 나왔네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면은요, 배우자는 19억 8천만 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상속세는 6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자녀는 13억 2천만 원에 대해서 3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유산 취득세 방식의 합계는요, 10억 원이 나옵니다. 전에 비해서 1억 9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상속재산은 그대로 70억 원인데요. 상속인들이 3명입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2명입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요. 그 11억 9천만 원 그대로 나오겠죠.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면요. 배우자는 14억 1,429만 원의 과세표준.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각각 9억 4,286만 원의 과세표준에서 상속세는요. 배우자는 3억 6,429만 원, 자녀는 각각 2억 2,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합계액을 내보면 8억 1천만 원이 돼서요. 전에 비해서 3억 8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조금 더 줄은 것 같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감소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재산을 좀 높여볼까요? 100억 원입니다.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 일가구 공제, 금융재산 공제 37억 원을 공제할 수 있고요. 과세표준 63억 원에 대해서 세율은 50%, 그 다음에 상속세는 26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은 배우자는 과세표준 37억 8천만 원에 대해서 14억 3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고요. 자녀는 25억 2천만 원에 대해서 8억 4,8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산 취득세 방식의 합계 상속세는요, 22억 7,800만 원, 전에 비해서 4억 1,2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상속재산 100억 원에 비한다면 그다지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재산이 그대로 100억 원인데 그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그대로 26억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죠.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배우자하고 자녀 2명, 토탈 3명이 나누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 배우자는 27억 원에 대해서 9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각각 18억 원에 대해서 5억 6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해 그래서 상속세 합계액은요 2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100억 원에 대해서 6억 5천만 원 줄어든 것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재산을 150억 원으로 좀 늘려봤습니다.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을 때 상속재산 150억 원에 대해서 37억 원을 공제해 주니까 과세표준은 113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세율은 50%, 상속세는 무려 51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면요, 배우자는 67억 8천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29억 3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고요. 자녀는 45억 2천만 원에 대해서 18억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계는요, 47억 3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4억 6천만 원 정도 상속세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각각 적용세율은 5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율이 50% 구간에서는 절세 금액이 감소 금액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속인이 3명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150억 원에 대해서 유산세 방식은 51억 9천만 원 상속세 나오죠. 유산 취득세 방식은 배우자하고 자녀 2명한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48억 4,286만 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는 19억 6,143만 원.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각각 32억 2,857만 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50% 적용하니까 각각 상속세는 11억 5,429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유산 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합계액은요 42억 7천만 원이 돼서 전에 비해서 9억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조금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자녀가 뭐 10명, 20명 되지 않는 한은 어떻습니까? 요새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상속세 감소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가 훨씬 더 폭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150억 원일 때는요, 상속세가 51억 9천만 원이고요. 100억 원일 때는 26억 9천만 원, 70억 원일 때는 11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50억 원일 때는 3억 6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현재 재산이 50억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매년 부동산 가격이 2, 30%씩 뜬다면은 조만간 100억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50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지역은요 부동산 가격이 매년 100%씩 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몇 년 만에 50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재산이 150억 원으로 금방 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3억 6천만 원에서 무려 51억 9천만 원으로 뜨다 보니까 유산세 방식이든 유산세 방식이 아니든 관계없이 자산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상속세 부담의 원흉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산세 취득 방식으로의 변경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산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자산에 대한 적용 비율을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율을 인하시켜야 되고요. 아니면 상속세를 폐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 이연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전 증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세하거나 감세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실효적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체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논의는요, 사실상은 자산가격이 너무 급등했고,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이 0.83명인 현실을 비춰봤을 때는요, 엄발의 오줌 느낌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걸 기대하고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다양한 증여 스킬을 활용해서 보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먼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산 취득세로의 변경을 했을 때 상속세 감소되는 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